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우리 시장은 새해 첫 거래일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위주로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낙폭이 컸던 것이 이렇게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크게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07%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나마 방어주 성격의 헬스케어 종목들이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지난 10월 이후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10월 달 이후로 최대 낙폭을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듯이 나스닥 100이 지난 한 해 동안 5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첫 거래일의 표적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에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수요 둔화 영향으로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50보다 낮은 숫자가 나오면서 여전히 경기가 위축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고용의 부문이었는데요. 고용 쪽에서 특히 미국 중심으로 조금 좋지 않은 지표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번 주에 졸지 보고서를 비롯해서 미국 고용 보고서까지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될지 조금 더 투자자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3월 인하 확률도 덩달아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패드와치상으로 지난 29일에 90%에 육박했던 3월 인하에 베팅하는 확률이 79%까지 내려갔고요. 동결은 21%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4%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시장의 안정감을 불어넣었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장중 한때 4%를 넘어서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3.94% 선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우도 발표가 됐는데 2.03%로 시장 예상치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펙에서는 12월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WTI 원유 선물 가격은 소폭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빅테크 종목들의 부진, 애플이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클레이즈의 비중 축소 의견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기로 하겠고요. 헬스케어 종목들이 그나마 지수에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금 백신 쪽에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더나가 오펜하이머에서 실적 전망을 상향하는 조정을 또 내놓으면서 13%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5거래일이 분위기를 좌우한다라는 말을 톰 리가 했습니다. 어제 당잠사에서 2023년 증시 전망을 정확하게 맞췄던 톰 리가 중요한 것은 첫 5거래일인데 만약에 첫 5거래일이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5,200포인트라는 올해 전망 뒤집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겁니다. 일단은 11개 업종 중에선 상승이 6개 업종으로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빅테크 위주로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큰 폭의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러셀 20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영향은 없는지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는 긍정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제이 해트필드, 댄 아이브스까지 여전히 빅테크 위주의 상승세 그리고 AI의 부흥이 시장을 또 한 번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첫 5거래일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기차 인도량이 발표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IRA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 종목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인도량 먼저 보시죠. 지금 리비안도 발표가 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비아디와 테슬라의 중국 내 굴기일 것 같습니다. 비아디가 4분기 인도량에서 테슬라를 앞지르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줬는데요. 여기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합세를 한다고 한다면 중국 내 점유율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미국의 견제를 상당히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비아디인데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인도량을 크게 늘려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비아디의 이런 가파른 추격이 어떤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 한 해 판매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테슬라가 우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비아디의 이런 추세가 얼마나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얼마나 움직이게 될지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IRA 보조금 수령 차종의 개수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에 무려 43개 종류의 차종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이제 그 숫자가 19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모두 수령하는 차종은 10개 종류이고 반만 3,750달러를 수령하는 차종은 9개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빠졌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장이 개장하자마자 AMD, 인텔 할 것 없이 주가가 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라는 알람이 계속해서 뜨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됐던 모습, 핀비즈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일제히 하락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도 거의 3%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네덜란드의 주 장비 업체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도 5% 넘게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원래는 사실 대중 수출 금지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중국의 장비를 납품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중국에 납품하게 될 장비를 좀 일찍 수출하지 않기로 하게 된 겁니다. 최근 중국은 SMIC를 중심으로 ASML이 제공하는 DUV 장비를 통해서 우리도 최첨단 공정 진입을 하겠다,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미국에서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반도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램리서치 같은 장비주들도 일제히 낙폭 크게 가져갔습니다. 자, 애플도 함께 보시죠. 애플이 주가가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추이로 보게 되면 4% 넘게 빠졌고요. 지금 한 달 기준으로 봐도 6개월 기준으로 봐도 애플의 주가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을 CNBC에서 내놓았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의견 하향 앞서서 전해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바클레이즈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폰 시리즈의 수요 둔화입니다. 아이폰 15의 중국 내의 판매 부진이 16 시리즈의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고 지금 애플 매출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드웨어 쪽이 부진한 것에 이어서 서비스 쪽의 둔화도 역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건데요. 거기다가 구글은 현재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도 애플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애플도 앱스토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애플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반면에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고개를 열심히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면서 서서히 기지개를 켰던 바이오주, 우리 종목뿐만 아니라 미국 헬스케어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과 맞물려서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국내 바이오주도 셀트리온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쪽 같은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방어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미국 증시였는데 새해 첫 거래일의 표정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좀 달랐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유독 강했고 아시아 전체를 살펴봐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어제 양지수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당잠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새해 첫날 코스닥 지수의 강세 확률이 우세했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코스닥 지수가 1.4%의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수 상승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두 가지 섹터는 반도체와 헬스케어였습니다. ETF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는 1에서 한 2%대의 상승세, 고른 종목별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드리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IT의 가장 큰 행사 CES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요. 바이오의 가장 큰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열리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제 베팅을 시작을 한 달, 두 달 전부터 시작을 했죠. 시세가 아웃퍼폼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주의 낙폭이 꽤 깊었고 애플의 하락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애플 밸류체인까지 꽤 많은 기업들이 상장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것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잠시 후에 개장 중계하면서 출연자들에게 점검받겠습니다. 그 와중에 미증시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가 이날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기업별로 봤을 때는 ADC 관련주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국내에서 연관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등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기술 수출 계약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체결이 되는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종근당에서 그리고 12월에는 레고캠바이오에서 라이선스 기술 수출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수출 기대반, 이제 실적이 찍히겠구나라는 내러티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레포트 내용이라서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시장의 내부적으로 상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지수로 놓고 보면 어제 하루 동안 14.5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장이었는데요. 세 종목의 상승분은 20포인트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을 빼면 사실상 코스피는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하락 기여도 상위는 현대차, 기아 어제 좀 부진했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의 하락으로 지수를 좀 상단을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DX는 이전 상장 1위여서 세로뉴스 작용을 했는데 자세한 부분 잠시 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일정 체크해 보시라고 정리해 봤고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달 8일에서 한 9일 정도에 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른 반도체주나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이유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월말에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건 사실 시세적으로 보면요. 반도체 상승 사이클 과거에 통계적으로 보면 먼저 장비가 시세를 냈다가 그 다음 바통은 소재와 부품이 이어가고 마지막으로 기판의 시세가 나오곤 했는데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호황기다. 그러면 뭐 IDM 업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장 짓겠죠. 공장 지을 때 가장 먼저 발주 신호가 나오는 쪽이 장비 깔리고 나서 공장 돌리기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는 게 소재와 부품, 그리고 완성품, 반도체에 따라 붙는 게 기판 붙이면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을 모시고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 공통된 시각이 나오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장비가 아웃퍼폼했다면 올해는 레거시를 중심으로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춰지면서 소재와 부품 쪽이 좋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들 보면 한솔케미칼들의 소재,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들의 우위 장세가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통합셀트리온 기대감 어제 화면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지난 한 달 동안 관련된 부분 굉장히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통합이 돼서 12일에 합병 신주가 상장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기계적으로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자체가 불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서 페낫괴의 한 종목이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셀트리온 급등뿐만이 아니라 올해에 합병 추가적으로 진행 예정인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기대가 많고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패시브 자금 계속해서 이제 보셔야겠죠. 코스피 지수 자체는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전고점을 경신하는, 벗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과연 시장 지수를 봤을 때 과열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증권가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잠재 수급
아직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어제 보여드린 화면이죠. 증시 주변 자금 최근 들어서 회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CMA와 고객 예탁금 마찬가지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당장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투자할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은 견고하고, 만약에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이 더 살아난다면 포모 현상까지, 더 빠른 지수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목소리 나옵니다. 생각해 볼 부분인데,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의 목소리입니다. 패러독스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올해의 증시 전망, 코스피 대부분 2,800, 2,70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반도체 업종을 긍정적으로 추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800선 이상 제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10% 이상, 10% 정도만, 그리고 하이닉스가 10% 이상 올라준다면 자연스럽게 지수 기여도를 따져봤을 때 2,900선 이상으로 올라가야 맞습니다. 반도체 강세가 맞아서 이 지수 전망 상단이 뚫리거나 반도체 강세가 틀려서 밴드 전망이 맞거나, 이 두 가지가 모두 양립할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여전히 저평가다. 지수는 높아 보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전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요. 주가순 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PBR 1배, 그러니까 기업의 청산 가치입니다. 기업 주식을 다 팔았을 때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가치와 똑같을 때가 1배인데, 청산 가치에 못 미치는 1배 미만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미국은 PBR 4.5배 정도가 되고, 일본은 2배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0.9배, 작년 말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 10.7배 정도가 됐는데, 1.7배, 1.7배 정도가 됐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여전히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그러니까 보유자산보다 시총이 저평가된 코스피의 상장사의 비율을 봤을 때 최근 15년 내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리먼 사태, 파산 사태 때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9%에 육박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 보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PBR 1배 미만의 종목 비율이고요. 초저평가주, 0.5배 이하, 청산 가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기업의 비율도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시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어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장이 강한 이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어제 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박 앵커 자리하고 있고요. 임기 중에 자본시장의 규제 과감하게 혁파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유독 우리나라가 저평가를 받게 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인데, 지정학적 문제죠. 우리나라는 아직 종전이 아니라 전쟁 중입니다. 휴전 국가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클 거고요.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정책적인 부분에 이 두 포인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구조, 대표적으로 이제 재벌 구조가 그런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주주라는 것은 회사의 주인이라고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너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라붙는 게 주주 환원이 미흡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지, 어떤 정책이 실효성을 있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확실한 건 현 정권은 증시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나온 두 포인트죠. 공매도, 지금은 전면 금지에 들어가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였죠. 그리고 어제 언급이 됐던 게 두 가지, 금투세 폐지 추진과 상법 개정 논의인데요.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부분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 다음에 넘어야 할 허들로 시장에선 꼽히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이런 그 정책인데, 원래는 적용을 2023년 작년부터 하려고 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2년간 미뤄졌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실현되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세금 비율이 굉장히 높죠.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20%, 3억 원 초과의 25% 부과 예정입니다. 기존 법안 관련해서 이 폐지 쪽으로 현 정권에서는 애초에 밀고 있었던 그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가 직접적으로 폐지가 되는지 여부는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보겠습니다. 현행 상법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발의된 내용인데, 주주의 비례적 이익,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라는 부분을 명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의 법안은 물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상법 개정이 사실상 시장의 제도 개선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시장에선 꼽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건 도박판이 아니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위한 하나의 창구로 IPO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자금을 조달받아서 미래 가치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공장 짓고 연구를 하고 인재를 채용하고 비용을 사용을 하게 되고, 성과를 얻게 되면 그 성과를 주주들과 나눠 갖게 되는 구조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그 성과를 배당 등을 통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법 개정안의 수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으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반영되는지 여부는 들여다보셔야겠죠. 역대급 양극화 보겠습니다. PBR 1배 미만의 종목 비율이 15년 내 최고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평가주의 배수도 15년 내 최고치입니다. 이 PBR 100배 이상 상승 종목은 이 15년 동안 딱 두 종목밖에 없었거든요. 셀마 테라퓨틱스, 카카오페이 100배 조금 넘는 규모였는데,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130배에 육박하는 수치, PBR 배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이 고평가 관련 기업들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저평가주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0.03배까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겠지만, 시장에 중간이 없고 양쪽으로 쏠려 있다는 부분은 증시에 대응하기에 난이도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기도 하겠죠. 추세 추종도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정리해드렸던 대기업 계열 IPO, 어제 상승했던 종목 빨간색, 하락했던 종목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슈가 있는 쪽은 MSCI 2월 편입 가능성 쪽인데, 어제 기점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한진칼은 그 기준에 충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가 유독 좀 급락세를 시연을 해서 이 내용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과거에 이전 상장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전 상장 1위 디데이 가운데선인데, 이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세 탄력도를 잃어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패시브 자금 유입이었고 세로뉴스로 작용하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기라도 하듯 포스코 DX의 주가는 어제 6%의 약세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자리를 옮기고 시가총액 36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다음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명분은 남아있는데요. 그것이 특례 편입 가능성입니다. 이전 상장 후에 15거래일 동안 평균 시총 3위 50위권만 유지가 되면 특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패시브 자금이 좀 추가적으로 유입됐던 사례가 있어서 면밀히 관찰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연기금 매입 수요 추정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아직 남아있는 부분 한 30% 매수 추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